TSMC가 뭔가 비장의 무기를 써가지고 요거를 가능하게 한 거 아닐까? 라고 추정을 했는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기술이 적용됐다는 거죠. 바로 요겁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대공학 에러입니다. 4개월 전에 AMD가 젠5 신규 아키텍처를 적용한 라이젠 9 시리즈를 발표한 이후에 이제 2주 후에는 3D Vcache라고 하는 SRAM을 추가적으로 얹어서 성능을 극대화한 9800X3D가 출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젠5 성능에 대해서 사실 대부분의 모든 작업들이 굉장히 성능이 개선되었다라고 주장을 하긴 했지만도 이 게임 관련해서 조금 실망하신 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3D Vcache를 적용한 기존의 제품들도 상당히 성능이 좋았지만 방출이라든가 여러가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3D Vcache라는 기술 자체가 TSMC가 잘 이렇게 후공정으로 만들어가지고 넣어준 기술인데 이번에 또 한 번 발전됐다라는 거를 확인해주는 기사도 있어가지고 현재 젠5 아키텍처의 실질적으로 다이샷이 어떻게 생겼는지 젠4와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도 보고 거기에 실제로 적용되는 모습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TSMC의 코어스가 아닌 SOIC라는 비장의 무기가 어떤 것인지를 한번 알아보면서 야 이거 이제 CPU는 단연 AMD가 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제가 예전 영상에서 이렇게 AMD의 비장의 무기라고 하면서 3D Vcache 관련된 얘기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요 위에 이렇게 얹어져 있는 거 보이십니까? 칩 다이가 있는데 그 위에 SRAM에 해당하는 그 캐시를 별도로 나중에 더 얹은 거예요. 그냥 얹은 게 아니라 당연히 연결을 했겠죠. 우리가 흔히 L1, L2, L3 캐시 같은 거 그런 캐시라고 하는 거는 D램까지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이 인스트럭션, 특정 명령어들을 불러오거나 할 때에 자주 쓰는 명령어나 데이터들을 캐시에 잠깐 저장해두고 빨리빨리 땡겨 쓰려고 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 캐시 용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캐시를 많이 활용하는 게임이나 고성능의 작업일수록 이런 성능을 빨리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기존 방식에 대비해서 X3D라는 끝에 이렇게 모델을 따로 붙여가지고 3D Vcache 기술을 적용을 했다. 그러면서 성능이 굉장히 빨리지면서 특히 게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큰 만족을 얻고 있죠. 그런데 아무래도 이게 칩 다이 위에 이 SRAM이 있으면은 보통 열이 이렇게 발생하니까 그 위에 SRAM이 위에 패키징이 돼 있는 상태에서 열이 잘 방출이 안 되니까 전체적인 이 클락 성능 같은 것들이 잘 안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게 지금 바뀌었다라고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거를 지금 말씀드릴 건데 그거 전에 젠5 아키텍처가 어떻게 나왔는지 기존 젠4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이 프리챈스 프리츠에서 고해상도로 이게 몇천 개의 사진을 이제 겹쳐가지고 이렇게 고해상도로 찍었다라고 하면서 여러 엔지니어 분들이 분석을 한 결과들이 있습니다. 요거를 잘 살펴보시면은 기존의 젠4와 젠5 자체가 달라진 부분이 있었어요. 옆에 보시면은 이러한 고해상도 사진인데 이걸 조금 더 이제 확대해서 가 보면은 이렇게 더 자세히 볼 수가 있죠. 각각의 로직과 SRAM 부분들을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것인데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보면은 실제로 플리커 사이트에 가시면 여러분들도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용량이 많아가지고 꽤 다운로드 하는 시간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9600 시리즈를 쪼개가지고 봤는데 원래는 이제 CCD라고 하는 요 칩렉 구조가 두 개가 붙어있는 게 최상위 모델이고 요즘 한 개만 붙어있는 거를 본 거죠. 이렇게 뗀 건데 위에는 IO나 D램 컨트롤러 같은 여러가지 프로세서의 부수적인 작업 역할을 하는 것들을 모아놓은 IO 다이에 해당하는 거고 이 오른쪽 밑에 있는 거는 이제 CCD라고 해서 CPU의 기본적인 컴퓨팅 로직들이 들어가 있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흔히 AMD는 이전부터 이 칩렉 구조를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래가지고 왼쪽 오른쪽 이렇게 이 CCD에 해당하는 8개의 코어로 이루어진 이건 젠3이긴 합니다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의 코어 로직이 들어가 있고 그 사이에 이렇게 L3 캐시 다이를 이렇게 얹는 형태로 구성을 하는 형태로 했는데 이번에 젠5도 동일한 구조입니다. 이 칩렛을 사용하는 이유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또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 돈을 아낄 수가 있어요. 왜 돈을 아낄 수가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어쨌든 이 웨이퍼에 큰 칩을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은 칩 자체가 크기 때문에 일단 웨이퍼에서 나오는 칩수 자체가 적어요. 마치 제가 유리기판 설명 때에 코어스에 쓰는 그 웨이퍼 실리콘 인터포저에 해당하는 것도 기존 칩보다 훨씬 큰 인터포저가 점점 더 커지면 이 웨이퍼 한 개당 나올 수 있는 인터포저 개수가 얼마 안 되거든요. 거기다가 분량도 걸러내고 하면 진짜 몇 개 안 나오잖아요. 근데 애초에 이 칩렛을 구상하고 IO 다이랑 CCD 다이 이렇게 구분해서 하면은 그 기능 자체가 분리가 되기 때문에 더 작은 다이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훨씬 더 많은 개수의 다이를 확보를 할 수가 있고요. 더군다나 이 웨이퍼라고 하는 건 처음부터 되게 안 쪼개져 있잖아요. 이렇게 디펙티브 다이라고 해서 회색으로 돼 있는 부분들이 똑같이 이렇게 분량이 난다 하더라도 큰 칩이면은 이렇게 큰 칩 통째로 다 버려야 되는데 더 세밀하게 구분되어 있으면 조금 덜 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율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이러한 칩렛 자체를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AMD건 인텔이건 이러한 칩렛 구조를 많이 사용해가지고 하는데 이번에 다이샷으로 분석한 게 이 9600X고요. 이게 젠5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는데 거의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위에 있는 게 지금 IO 다이고 밑에 있는 게 CCD, 그러니까 CPU 코어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되겠죠. 이 부분들을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칩 다이가
각각 구분을 해가지고 칩 다이 분석한 것들이 네임즈넷이나 여러 가지 엔지니어 분들께서 분석을 한 결과가 있는데요. 이 IO 다이 같은 경우에는 분석을 해보면은 애초에 똑같은 거, 이전 젠4랑 똑같은 구조를 썼어요. 이 말은 뭡니까? CPU가 바뀌었는데 이전에 쓰던 IO 다이를 그대로 쓸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원래 만들던 거 그대로 계속 만들어갖고 붙이기만 하면, 후공정만 하면 되니까 거기에서 장점이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여기 밑에 있는 CCD 같은 경우에도 구조 자체는 똑같아요. 왼쪽 오른쪽에 코어가 존재를 하고 거기다가 가운데에 L3 캐시가 배치가 되어 있고 위쪽에 파이 연결되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는데, 이 CCD 다이는 젠4와 비교했을 때에 꽤 바뀐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TSMC의 SOIC, 즉 캐시를 추가적으로 붙이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개선이 됐다는 거예요. 일단 젠4랑 젠5를 비교를 해보시면은 이게 SRAM 용량이 동일하거든요. 똑같이 동일한데 이 영역 자체, 이 SRAM 차지하는 이 영역 자체가 조금 더 조밀조밀하게 만들었어요. 이전에도 제가 로직 공정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지만도 거의 7나노, 5나노 그리고 3나노 가면 갈수록 트랜지스터 게이트 자체, 로직 자체에 슈링크되는 정도는 많이 줄어드는데 캐시에 해당하는 SRAM 부분은 거의 밀도가 안 줄거든요. 당장에 SRAM 3나노 슈링크 이렇게만 쳐본다 하더라도 이 위키칩에 보시면은 7나노에서 5나노, 3나노로 가더라도 거의 차이가 없어요. 면적이 안 준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앞서 보여드린 이 젠5 아키텍처의 CCD, 이 CCD 구조에서 이 L3 부분의 영역이 확실히 줄어들었는데, 첫 번째 줄어들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캐시를 배치를 할 때 SRAM의 각각에 대한 사이즈 영역이 똑같은 개수에 대해서 그 영역 자체를 그냥 조밀하게 배치를 했다. 이 SRAM 로직 자체는 슈링크가 안 되는데 이 간격 자체를 줄였다라는 거죠. 지금 요거랑 요거 사이에 있는 간격이 넓은데 요게 지금 확 줄어든 거 보이십니까?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거죠. 간격이 거의 없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기본적인 설계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요거는 전체 CCD의 지금 다이샷인데 지금 여기 요 가운데 있는 부분들이 지금 캐시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여드리는 이 빨간색 부분, 저 부분이 TSV 부분이에요. 즉 위아래로 구멍을 뚱뚱뚱 뚫어가지고 이제 구리 충전시켰고 위아래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TSV가 있는데, 저게 있는 이유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3D V 캐시로 다른 캐시를 위에서 꽂기 위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TSMC의 3D 패키징 기술인 SOIC라는 기술을 써가지고 X3D라는 후속 CPU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CCD에 이렇게 TSV로 구멍을 뚫어놨는데, 이 구멍 개수의 폭도 줄었고 개수도 줄었습니다. 젠4에 비해서요. 젠4에서는 이렇게 넓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젠5 아키텍처를 보면은 전체 모양도 지금 정사각형으로 바뀌었지만 굉장히 얍실하게 바뀐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TSV로서 차지해야 할 영역 자체가 줄어들면서 구멍 자체도 세보니까 24,000개에서 9,000개로 줄었다라는 거예요. 이 분석 결과는 하이일드에서 분석을 한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확대를 해보면은 얘네들의 피치 사이즈가 굉장히 조밀조밀하게 만들어졌다라는 거를 확대해서 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고해상도로 칩 다이샷을 분석한 것들이 나오니까 할 수 있었던 거죠. 원래 TSMC가 이 SOIC라는 기술을 쓸 때 SOIC-P라고 하는 거, 그리고 SOIC-X라고 하는 것들을 제시를 했는데, 이 SOIC-X라고 하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카파 투 카파 하이브리드 본딩이라고 하죠. 그래서 범프 없이 이 TSV를 통해서 그냥 톡 붙일 수 있도록 3D V캐시를 활용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네들도 지금 2024년도에 본드 피치, 그러니까 간격 자체가 6마이크로미터에서 25년에 6마이크로, 좀 더 4.5마이크로 점점 줄어드는 거 보이십니까? 바텀 다이가 M5냐 M4냐에 따라서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점차 줄어들어가는 거를 로드맵으로 세운 적이 있는데, 이번에 실제로 본드 피치가 더 줄었는지는 아직 확실히 확인이 되지는 않았지만 애초에 구성 자체를 굉장히 조밀하게 다시 했다라는 부분은 상당히 인상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하이일드에서 이거를 처음 분석할 때 24,000개에서 9,000개의 TSV의 구멍이 작게 줄어들었다라는 걸 분석한 다음에 이거를 애초에 이 SRAM을 2단계로 적층하지 않을까라는 추정을 했었어요. 물론 이렇게 하면은 이제 2개 다 붙이면은 발열이 일어났을 때 이제 열 패시베이션이 더 잘 안 될 거고 여러 가지 비용 문제도 발생하겠지만, TSMC가 뭔가 비장의 무기를 써가지고 이거를 가능하게 한 거 아닐까? 라고 추정을 했는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기술이 적용됐다는 거죠. 바로 요겁니다. 지금 외신 기사에 여러 군데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자, 라이젠 7 9800X3D, 그러니까 3D V캐시가 적용된 거죠. 원래는 CCD라는 이 칩 위에 3D V캐시를 얹어졌는데 이 밑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위에 다이샷을 찍었을 때 9,000개가 있었던 이유도 9,000개보다 더 많이 뭐가 있나? 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게, 흔히 이제 CCD가 있으면 얘가 막 작업을 하면 열이 날 거잖아요. 열이 나가면 그 위로 이제 IHS라고 하죠. Integrated Heat Spreader. 보통 IHS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이 나오죠. CPU 다이가 있으면은 여기 이제 끈적끈적하게 붙인 다음에 그 위에 열을 방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예전에는 이 IHS랑 칩 사이에 3D V캐시 SRAM이 들어가 있어서 SRAM이 이제 막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SRAM도 열을 발생시키고 열이 제대로 안 나가
나가니까 CPU가 뭔가 작업을 하려고 해도 열 때문에 스로틀링이 걸려가지고 성능이 좀 제한되는 영역이 있었죠. 그런데 이거를 아래쪽에 배치를 할 수 있다? 그럼 열 방출 성능이 실제로 좋아질 거잖아요. 실제로도 AMD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9800X3D라는 프로세서는 더 나은 열 성능을 갖추고 있다. 그러면서 IPC 성능이 약 16% 더 높고 부스터 클락은 최대 5.2GHz입니다. 열 방출 하나 해결했더니 이렇게나 좋아졌는데 3D V캐시라고 하는 걸 밑에 박을 수 있는 걸 했더니 이렇게나 더 좋아졌다라는 겁니다. 야, 이렇게 되면은 인텔이나 다른 이제 CPU 설계 업체들도 이 칩넷으로서 이 적층하는 기술을 사용을 함으로써 성능을 올리지 않으면은 라이젠 빡센 성능을 더 따라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 좀 더 들거든요. 이거는 AMD의 이 반도체를 설계하는 기업과 동시에 TSMC라는 정말 이 반도체 후공정까지 제대로 잘하는 이러한 파운드리 기업의 걸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앞으로 나올 X3D 제품의 성능이 얼마 될지 나중에 또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될공학 인스타그램 소개해드립니다. unrealtech.ero고요. 유튜브에서는 전달드리지 못하는 짧은 영상들이라든가 재밌는 영상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실 만한 여러가지 정보들이라거나 재밌는 것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후드 집업 같은 소식까지 여기 아름다우신 랩장님이랑 코코가 광고를 하고 있죠.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안될공학 에러였습니다.